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종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업무 보고인 만큼 저희 주요 간부 먼저 소개드리고요. 저희 업무 보고 자료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맨 처음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주요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신동열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문재호 조사관리관님 나오셨고요.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나왔습니다. 김문식 기획조정관 나왔습니다. 저희 자료집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요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를 보시면 공정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핵심 과제를 4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4페이지부터 저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서 5쪽에 있듯이 첫 번째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입니다.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 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과 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단체 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5쪽에서 7쪽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최근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자재 시장의 담합을 적발하여 엄중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구조적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쟁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 독과점력 남용 등 중대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밖에 6쪽에 있듯이 불공정 피해 구제 시스템을 확충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7쪽에서 8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에서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서 국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에 네 번째 과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넷째, 대기업이 본업에서의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집단의 규율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 사익 편취 행위 등과 같은 반칙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히 규율하겠습니다. 또한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 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400여 명의 인력 증원을 추진 중입니다. 신소성은 높이되 절차적 권리, 투명성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 그리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해온 입법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쪽에서 12쪽 표에 이 입법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정무위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경제 대도약의 기틀이 될 입법 과제, 공정위 입법 과제를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공정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 더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사항과 지적 사항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량 국민권익위원장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정무위원님들의 소통과 수기를 통해 주신 고견은 권익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구축 민원 및 집단 민원 처리, 행정 심판, 제도 개선 기능 등을 통해서 국민 권익부재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위원회 조직은 1실 6국 48과를 운영 중이며 정원은 583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7일자에 집단 갈등 조정국이 신설되었고 7월 13일자로 자율기구인 달리는 신문고과가 신설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1,117억 원이며 부패 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6개 법률과 9개 대통령령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권익보호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을 목표로 8대 역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장기화된 구축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국민신고를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민원이 연간 약 1,200만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 140만 건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특이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급 기관별 갈등 조정 담당관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차원에서 해소가 어려운 특이민원은 권익위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서 특별 관리하는 등 민원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을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특이민원 전담 처리를 위한 정규 인력 100여 명도 별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서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교통, 환경 등 6대 분야의 130개 과제를 단계별로 해결하고 지역의 현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권익부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상반기 대비 40% 이상인 74회로 확대를 해서 민생 현장 속으로
국민 곁으로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을 행정심판 청구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등으로 확대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패널을 청소년에 이어 청년 부분까지 신설을 해 이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30 청년 자문단을 활용해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체감형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약 41만 건을 집중 분석을 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세대가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상 속의 불편, 불합리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국민 제안을 재검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발전을 시켜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생활, 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패 행위를 차단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담합, 입찰 비리 등 부패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조적인 부패를 개선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해 신고 사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에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 30억 원의 상한을 폐지하고 수익 회복액의 30%까지 지급해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감면, 화해 공고 등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통해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 신고 등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호 기준을 일원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부패 감시, 내부 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윤리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 윤리 경영 진단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겠습니다. 인사, 계약 업무 등 10개 직무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대상 게임 체험식 찾아가는 청년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청년 맞춤형 청년 특강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청년 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점검과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기준 이행 점검을 통해서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AI 국민신고를 구축해 국민은 더욱 쉽게 민원을 내고 공직자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97개의 정부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를 국민이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110 번호만 알면 정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 번호를 110 중심으로 통합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권익위 하반기 역점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익위 소관 법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위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배석한 저희 권익위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기선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흥태 심사보국장입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련 국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